이제 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불안해서 그런지 벌써 500분이 들어오셨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이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0.6%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고 이제 알트들이 조금 더 하락을 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7K인데 간밤에 이제 105K까지 찍었죠. 105K까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흔들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은 또 더 출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가 이제 짙은 이 짙붉은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코인들까지 완전히 이게 뭐 어떻게 짙붉은색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포장일 때는 여기가 진짜 피바다.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이 빨간색, 짙은 빨간색이 전부 다 있을 때 그때가 진짜 패닉셀, 완전 피바다 그 장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투심은 또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투심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그래도 비트가 꽤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58%니까 꽤 하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상승 추세선, 2차 상승 추세선이 있었는데 여기를 올라서는 듯 했지만 결국엔 올라서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전일에 넘었다가 어제 다시 하락을 하고 어제 버거타임 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이 2차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아랫꼬리의 그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까지 깨고 내려갔다. 그럼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상승 추세는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상승 추세는 다 깨졌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보면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하락으로 200일선까지 완전히 깨졌고 이제 300일선이 남아 있습니다. 300일선이 103.6K니까 거의 한 103K, 104K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지난 4월달 관세 쇼크 때도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 흐름은 상당히 있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때도 막 곡소리 나고 시즌 종료네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300일선도 이제 며칠간 깨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300일선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결국엔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300일선을 위협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치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200일선도 깨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300일선 살짝 터치했고 200일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200일선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300일선을 지지 테스트 받을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300일선을 이제 지지받느냐,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은 또 이제 공포 그런 또 이제 흔들림이 오겠죠. 그래서 현재 일단 200일선을 깨고 300일선 지지 테스트를 이제 받을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 W자 패턴 결국에는 진짜 이렇게 또 흐르고 있는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의 아직 닿지 못했어요. 거의 닿지 못했다. 여기에 닿으려면은 이제 104K까지. 그러니까는 300일선 닿으면은 여기 닿는 겁니다. 300일선 닿으면. 그래서 요 노란색 점선이 지금 이거였었잖아요. 요때 작년 8월달 엔캐리 청산 때 그때의 저점과 올해 이 관세 쇼크 때의 저점을 쭉 이은 그 상승 추세가 지금 딱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4K 부근입니다. 104K. 그래서 300일선 터치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터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를 또 깨고 가느냐 여기를 만약에 더 깨면은 더 곡소리가 나겠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했을 때 요때 이제 102K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요 선을 당연히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2K의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쌍바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도 깨가지고 이제 100K까지 정말 100K까지 제가 이 마지노선으로 하고 생각을 했었던 100K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었던 여기마저도 이제 터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더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장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어제가 이제 11월 그 영업일로 따지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어제 이제 돌아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미증시가 어떠했느냐? 어제 미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좀 혼주세였죠. 그죠? 얼룩덜룩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엔비디아는 2%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엔비디아가 약간 좀 또 상승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8%, S&P 500은 0.17,
나스닥은 0.46%로 일단 S&P 500하고 나스닥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을 보시면 S&P 500의 일봉을 보시면 어제 0.17% 지금 상승 마감이긴 하지만 보시면 봉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도 음봉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연속 5 영업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음봉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승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데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다우존스가 0.25, 0.4, 0.6% 정도의 선물 시장도 지금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S&P 500이 마감을 했지만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버블 붕괴하나. 암호화폐 많이 떨어졌죠. 원전주, 양자주가 어제 이제 일제히 좀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버블 붕괴하나 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난 그 기사 봤을 때 붕괴하나 얘기했지만 계속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하고 양자주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또 버블의 붕괴 이 시그널이 나온 것이냐라는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11월 달이 약간 좀 우려라고 봐야 되나?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10월 20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로 본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찐 상승장으로 가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찐 상승장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가 김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인데 아직까지도 그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10월 달 끝났잖아요. 그죠? 10월 달 마감을 했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월봉으로 지금 요게 10월입니다. 10월. 그래서 1, 2, 3, 4, 5, 6개월 연속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긴 한데 0.17% 이제 어제 하루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미증시가 꺾이게 된다. 11월 달에 꺾이게 된다면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11월 달은 일단 이 미증시가 더 상승을 좀 해야 되는 시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10월 달, 11월 달까지 이 산타랠리에 대한 그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살짝 그러니까는 어제 상승 마감했지만 어쨌든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일단 뭐 여기서 크게 꺾이는 흐름보다는 뭐 며칠간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11월 달은 상승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야지 11월 이제 비트코인이 더는 이제 무너지지 않고 이제 그래도 약간의 좀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 세 가지가 김프였고 미증시였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인데 지금 51선까지도 터치를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20선, 51선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 그러니까 21선은 수시로 깨고 있는데 약간 주황색인 이 51선을 지금 터치를 그러니까 깨고 내려간 적이 이 4월달 이때 이후로 없다.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좀 털어낼 사람 털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11월 달에 나오면 지금 시기상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장세로 가는데 만약에 살짝 빠지더라도 이 21선을 지지받고 11월은 좀 올라가야 11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두 번째가 이 미증시, 세 번째가 알트 시즌 인덱스거든요. 그럼 일단 현재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김프는 어떠한지 현재 시점의 김프 보시게 되면 3.9%니까 한 4%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그때 한 10월 달 그때
이제 그 폭락 나오고 해가지고 뭐 그 김프가 플러스 8%까지도 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교해서는 많이 이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김프가 살짝 껴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김프가 이제 가격을 좀 방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프는 그렇고 이 세 번째가 알트 시즌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알트 시즌 인덱스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오늘 이제 35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불장, 이때 2021년 진정한 불장으로 가기 전에 이 비트 시즌을 찍고 갔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이때도 진정한 불장으로 이때이죠. 가기 전에 이때죠, 이때.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찍고 갔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9월 달에 찍고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가서 찐불장으로 가는 적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는 살짝 찍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거가 아니라 찐 상승장을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비트코인 시즌을 찍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시즌으로 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를 가는 것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알트가 덜 오르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비트가 더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트가 못 가니까 그래도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트도. 근데 상대적으로 못 가니까 비트 시즌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또 바람과는 다르게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키웠고 이 비트 시즌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알트는 더 떨어질 그 건덕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당장이 될지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트 시즌을 가기 위해서는 비트 시즌을 한 번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알트들의 상승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기가 겪으면서 결국에는 찐 불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거였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번 사이클의 그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의 패턴을 봤을 때, 이 저항대를 넘는 경우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게 190일, 190일이면은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죠? 걸렸다는 얘기고, 이때는 73K 저항대를 넘는 데에는 200, 거의 한 40일이니까 8개월 걸렸습니다. 73K 저항대를 시원하게 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작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여기를 넘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108K를 터치를 했는데 이 108K도 넘어서는 데가 이제 204일이 걸렸습니다. 204일. 이것도 거의 한 6개월이죠. 거의 7개월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23K 그 이후로 123K 찍었는데 123K 이 저항을 넘어야지 이제 진짜 또 상승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날짜로 해서 113일. 113일. 그리고 지금 저 보니까 뭐 238일, 200일, 아까는 한 190 얼마였잖아요. 192일 평균을 내보니까 211일이 걸렸다. 211일이. 그러면은 거의 한 7개월이네요. 그죠? 7개월. 그래서 이때부터 211일로 딱 하니까 그 날짜가 지금 2월 달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2월 10일이니까 어쨌든 내년 1분기 좀 더 빨라지면 1월 달이 될 수 있겠고 또 뭐 조금 더 늦어지면은 3월 달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내년 1분기. 그래서 여기 123K 저항을 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구간이 어쨌든 이때도 이 73K를 넘어서고 108K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조정의 폭이 얼마였냐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볼게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마이너스 31%, 한 30% 조정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30. 그러면서 이제 73K 저항대를 터치는 안 했지만 74K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3K를 찍었던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는 조정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26K까지 찍고선 저점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7% 정도, 마이너스 20%는 도달하지 못하고 어쨌든 요런 조정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요때 그 저항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결국에는 지지 테스트 받고 확실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바닥권일 것이다. 물론 근데 이때 상승만큼 이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깨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가 지금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이 아닐까. 물론 쭉 더 깨고 뭐 104K 아니면 뭐 100K도 터치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비슷한 그 가격대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격대에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만큼 상승이 많지 않았으니까 한 마이너스 20%의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내년 상승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앞으로 뭐 11월, 12월 계속 하락만 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처럼 지금 한 반 정도 온 건데 반 정도 왔을 때 요 위치가 요때도 한 200일 정도에서 반 정도, 100일 정도 왔었을 때가 요 위치니까 요렇게 하락을 했고 나머지 기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도 이 126K를 돌파하는 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상승만 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시간 돼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시즌 종료가 아닐지.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근데 정말 근데 중요한 시기는 맞다. 중요한 시기는 맞다. 그러니까는 올해 4월 달만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 반감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봤을 때 올해 4월 달은 이 반감기 사이클의 마지막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시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시즌 종료가 아닐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딱 그 시기입니다. 여기가 고점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은 끝났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이클 정점이라는 그 의심과 싸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126K의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은 딱 반감기 사이클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의심과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올 4분기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올해 4분기를 넘겨서 실질적으로 내년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개미들이 확실히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진짜 끝났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반감기 그 기간이 넘어섰는데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선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4년 주기가 끝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증명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개미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진짜 4년 주기 사이클 그대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 쉽게 뛰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심과 이제 내 자신, 내 스스로의 그 확신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제 관점 틀리고 제 관점이 틀려가지고 정말 시즌 종료로도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확신이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탈출해라.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 시즌 종료되면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알트들은 당연히 더 많이 나락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진짜 내가 시즌 종료로 본다. 진짜 시즌 종료다. 라고 본다면 결코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탈출해라. 만약에 진짜 시즌 종료로 가면은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홀딩을 하던가 추매를 하던가 해야지. 떨어진다고 곡소리 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락한다고 곡소리 내는 게 내 투자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진짜 이 시장 큰 그림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이게 시즌 종료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뷰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전 여러분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107K를 살짝 넘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장이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고, 또 더구나 지금 미 선물 시장까지 한다는 얘기는 미 선물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을 키웠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미 증시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데, 미 증시가 흔들리면은 또 더구나 이제 아까 이 기사에처럼 이제 버블 붕괴되나 또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또 개미들이 털려나가고 정말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시기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공포와 탐욕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공포와 탐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공포의 시간이 또 찾아온 거고, 이 공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또 탐욕으로 번질 겁니다. 번진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정신 차리고 멘탈 잡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까 이 알트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추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이 시즌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쨌든 비트 대비해서 알트들은 더 안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코만 잔뜩 들고 있고 지금 뭐 계속 한다 그러면은 그 코인의 그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비중을 다시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은 비트보다 다른 알트, 뭐 비메이저, 뭐 메이저다 하더라도 어쨌든 알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매를 하고 있지만 추매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하락 시작인 듯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하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1월 달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 하락이 나오면은 낙폭을 크게 키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07K인데 마이너스 2%니까 그래도 100K는 지지하는 쪽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11월 달은 10월 달이 플러스로 마감을 역사적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했으니까 그래도 진짜 시즌 종료로 가지 않는다면은 11월 달은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상승의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그 ETF 승인, 그 괜찮은 그 좋은 호재가 그냥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동 승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어이없게 그냥 좋은 상승 재료를 그냥 하나 날려먹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법안인데 이제 그 법안이 이제 11월 달에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지금 셧다운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내년까지도 봐야 되는 이제 법안이라서 딱히 지금의 뭔가 이 반전을 이룰 만한 그런 재료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뭐 상승의 재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 셧다운 종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만의 뭔가의 그 호재를 좀 갖고 있어야 그것이 이제 실현되면서 딱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ETF는 진작 다 승인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쨌든 그 기대감으로 막 상승했었고, 트럼프 당선 이제 1년, 딱 1년, 내일이면 1년이네요. 그죠? 작년 11월 5일이 딱 그 선거일이었고 6일날 당선 확정이 됐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코인장에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막 떡상을 했던 건데 지금 뭔가 이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부분이 좀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